나는 지금 유튜브를 녹화하고 있다. 꼬집으면 이거 꼬집었구나 내가. 우리가 사실은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병 속에 든 뇌라는 거예요, 각각이. 그러니까 전기 자극으로 이렇게 우리를 자극하면 어떻게 되느냐, 뇌를. 병 속의 뇌라는 거는 이제 짧은 논문이에요, 아주. 1973년인가 길버드 하만이라는 그 교수가 쓴 논문인데 몇 페이지 안 돼요. 되게 쉬워요. 그 논문 자체는. 그냥 사유 실험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.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고 여러분 보고 있고. 그런데 여러분 이거 진짜라고 생각하잖아요. 그죠? 근데 이제 길버드 하만이 묻는 건 이런 거예요. 이게 진짜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사실은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병 속에 든 뇌라는 거예요. 각각이. 그러니까 저도 병 속에 든 뇌고 그리고 여러분도 병 속에 든 뇌 중에 하나예요. 여기 병이 있는데 뇌가 들어있고 여기 병이 있는데 뇌가 들어있어요. 근데 이 뇌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. 바깥 기계랑. 근데 바깥 기계가 하는 일이 뭐냐면 전기 자극을 주는 거죠. 뇌에 직접. 그럼 뇌에서 그걸 보고 그 자극을 받고 카메라가 보인다. 여기가 방이다. 이렇게 판단한다고 그러잖아요.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가 바깥에서 기계로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그걸 집어넣는다는 거예요. 그러면 그 자극을 계속 줄 거 아니에요. 뇌에. 그러면은 우리가 그 뇌에서는 나는 지금 유튜브를 녹화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. 그리고 꼬집어 볼까? 꿈인지 생신인지 꼬집어 본다는 거예요. 근데 꼬집어 봐도 자극을 줄 거 아니에요. 또 그게 프로그램이 된 거죠. 어떻게 하면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다는 자극을 다 알고 있다면 그 자극을 주면 어떻게 돼요? 꼬집어 보면 이거 꼬집었구나 내가. 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겠죠. 지금 우리가 이제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고 논리적 모순은 없다 이런 거예요. 그렇다면 이것이 만약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제가 여기서 우리가 병 속에 든 뇌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제가 여기서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병 속에 든 뇌에서만 하는 거예요. 여러분도 지금 이게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뭐 먹으면서 이렇게 보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제 옆에 있는 병 속에 는 뇌일 수도 있어요.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이런 질문이에요. 거기에 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, 그죠? 그랬더니 이제 퍼트남이라는 또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답을 했어요. 그래갖고 그 병 속에 있는 뇌를 할지라도 자극을 주는 것에 관해서는 우리가 반응을 하겠지만 그러니까 반성적인 사고 이런 거는 자극을 통해서는 알 수 없다. 이렇게 반박을 했거든요. 내가 병 속에 있는 뇌가 아닐까? 이런 건 반성적 사고라는 거잖아요. 그죠? 어떤 상황에 대해서 다시 그 상황을 내려다보는 건데 이런 사고는 자극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. 근데 저는 거기에 물론 동의하지 않아요. 그거는 그 물리주의라는 것이 있는데요. 그러니까 모든 정신적인 속성은 물리적인 것으로 환원된다 이런 이론이거든요. 내가 반성적 사고를 할 수 있잖아요. 내가 병 속에 든 뇌가 아닐까 라고 사고하는 것도 물리적 상태가 있겠죠. 뇌에서. 그죠? 그렇다면 그거는 물리적 상태가 있다면 다 그거를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. 그에 의하면은 이 반성적 사고든 상상력이든 다 뇌의 상태죠. 다 뇌의 상태라면 그러면 물리적으로 우리가 밝혀낼 수 있다 이런 거죠. 그게 사고 실험이니까. 그래서 물리적인 것에 바탕을 두는 한 어떤 정신적인 것이라도 상태도 다 물리적으로 환원될 수 있어요. 그렇다면 가능한 거죠. 그 자극을 줄 수 있겠죠. 그러니까 우리가 반성한다든가 이게 꿈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든가 이런 건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, 자극으로.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인 걸 할 수 있겠죠.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닌다고 치면은 지각했다고 막 뛰잖아요. 땀을 흘리면서 뛰어가서 간신히 지각을 면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병 속에는 뇌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. 막 뛴다 이런 게 자극이 가면 뛰겠죠, 그죠? 막 뛴다고 생각하고 지각했다 생각하고 배가 고프다고도 생각하고 느끼고 근데 다 그거는 프로그래밍이 됐다는 거죠. 근데 옛날 실험에서는 그걸 이제 70년대니까 이렇게 전기선으로 연결된 그런 그림들이 있었어요. 사람들이 그릴 때 그런 걸. 그런데 지금은 이제 블루투스로 하겠죠. 따라서 우리가 병 속에 있는 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던진 거예요. 근데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엔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어요. 철학적으로는. 풀지 못했다고 봐요. 근데 이 문제는 처음 제기된 건 물론 아니고요. 예전에 15세기, 16세기 그 무렵에 데카르트가 자기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. 모든 걸 의심하잖아요. 학교도 배우잖아요. 이게 뭐 나무의 존재도 의심하고 다 의심하는데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생각한다는 걸 의심할 수 없다. 따라서 나는 존재한다. 이런 결론을 이루는데 그것도 의심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데카르트 자신이 그렇게 의심을 해요. 그런데 악마가 있어서 악마가 전면적으로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거죠. 악마가 무한한 힘이 있으니까
나는 생각하니까 이건 부인할 수 없다. 따라서 존재한다. 내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악마의 속임수라는 거예요. 그게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한다는 거는 부인할 수 없다. 그렇게 해서 이제 철학을 시작하거든요. 그래서 악마가 우리를 전면적으로 속인다면 그와 비슷한 거죠. 그런데 그 70년대 나온 것이니까 보다 과학적인 근거를 가진 것처럼 만든 것이죠. 그러니까 전기 자극으로 이렇게 우리를 자극하면 어떻게 되느냐, 뇌를. 그 바깥에 있다고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? 이런 것이죠. 근데 재밌는 것은 이런 생각 해봤어요. 만약에 우리보다 더 뛰어난 그 이제 존재가 있어서 우리한테 전기 자극을 막 준다고 해보면 그걸 하는 존재가 외계인이라고 이제 일단 생각할 수 있잖아요. 그런데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일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거랑은 조금 다른 얘기지만 영화 맨인 블랙에 되게 재미난 장면이 나와요. 제일 그 첫 번째 만들어진 맨인 블랙의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렇게 그 미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가 멀어져요 점점. 그 다음에 지구가 나오고 지구를 감싸고 있는 태양계잖아요. 태양계 나오고 은하계 나온 다음에 그게 구슬 안에 쏙 들어가요. 조그만 구슬 안에. 그 다음에 그 구슬을 외계인이 막 주워갖고 담는 게 나와요 주머니에다. 우주가 무한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라는 거는 그들이 볼 때 구슬의 하나라는 거죠. 우리가 지금 한 80억 명이 지금 지구에 살고 있는데요. 이런 것에 어떻게 그 다 동시에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을까? 다 조작할 수 있을까? 라고 의문을 품을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존재가 있다면은 제 생각에는 어린아이들 방학 숙제 정도의 과제가 아닐까 싶어요. 그 정도면.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실제라고 믿는 이 세계가 존재하지 않고 병 속에 있는 뇌가 진짜 세계다.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.